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년 만에 200배 성장했습니다. 3월 이 종목에서 대박 납니다. 찐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1,600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이거 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꼭 시청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보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밑에 제가 이 기법 강의 유튜브를 따로 팠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 강의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3월에 이 종목에서 대박이 난다. 1년 만에 200배 성장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어떤 기업이냐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했었던 대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올라갈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요. 1년 만에 200배 성장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종목 관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이 종목에서 대박이 터진다. 이 어떤 종목인지 저평가주 탑3 하나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당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선인이 이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정책을 발표를 했냐? 바로 ICO 허용 그리고 NFT 거래 활성화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내에서 금지된 코인 발행을 단계적으로 허용을 하고 NFT 거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 있죠. 말 그대로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20대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인이 가상 자산을 국민 자산 형성에 중요한 포트폴리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상 자산 투자자는 약 770만에 달하고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을 훌쩍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로 인정을 하고 이 안에서 좀 적응할 수 있게끔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코인 거래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공제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로 뭐 양도소득세는 폐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도 좀 활성화시키겠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ICO나 등 아니면 NFT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NFT처럼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의 등장을 대비해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도 추진한다라 발표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제 흔히 뭐 NFT라든가 코인이겠죠. 충분히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 5년 동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당연히 오를 만큼 오른 코인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죠. 바로 NFT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진짜 기준이 없고 이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고 이제 막 걸음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NF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NFT 시장이 몇 조 규모냐? 바로 96조 시장 규모라는 거예요. 상당히 큰 규모죠. 국내 유통업계도 NFT 열풍이다. 희소성에서 새 시장 열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신세계 백화점은 최근 백화점 업계 최초로 자체 NFT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미국의 아티스트 베레니스 골먼과 협업한 이 봄꽃 여행 콘텐츠는 오는 6일 백화점 애플리케이션 이용 공예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다의 신상품 모델 화보를 NFT로 제작한다라는 또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NFT 경품 이벤트를 내걸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프로필 사진 NFT인
메타콩즈와 협업을 해서 1억 원 상당의 NFT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이 메타콩즈입니다. 왜 메타콩즈냐라고 한다면은 만든 거예요. 어떤 작가가 이걸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NFT에 대한 좀 어 약간 뭔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NFT란 그냥 사이버 디지털 정품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FT라는 거를 따로 이제 밖으로 꺼낼 수는 없지만 디지털 안에서 뭐 많은 가품들이 있더라도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게 NFT다. 이 NFT로 발행한 것만이 진짜 제품이고 NFT 발행하지 않은 거는 가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FT를 우리는 디지털 정품 인증서. 그래서 이거를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이 있기 위해서는 복제가 되면 희소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제를 못하게끔 막아서 희소성이 생긴 제품에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에 대한 성장이 나와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FT 이벤트를 신세계 이 현대백화점도 신세계처럼 진행을 합니다. 마케팅을 넘어 상품 판매와 NFT를 연결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앞서서 가상 디지털 의류 브랜드를 론칭한 롯데 홈쇼핑은 4월 중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NFT 마켓플레이스를 선보입니다. NFT 콘텐츠와 실물을 함께 판매할 예정이며 레깅스 브랜드 잭시믹스를 전개하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도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조직을 사내 구성하고 1분기에는 NFT 플랫폼을 선보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와 실제 레깅스를 같이 팔겠다는 소리죠. 온라인 기반인 만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데다 실제 상품 대다 실제 제작 비용이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원가가 없죠. 진짜 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등 새로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이 NFT였는데 최근에 NFT를 진짜 활용하는 사례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대다수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NFT 시장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이미 11월 가상 공간에서 운동화 의류 판매 계획을 예고하는 상표 출원서를 제출을 했고 가상 패션 NFT 스튜디오 아티팩트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는 뭐 당연히 NFT 협업을 해서 또 NFT를 발행을 했고 그래서 2025년 지금부터 약 3년 만에 96조 원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NFT는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지금 일상생활에서 좀 더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규모가 96조 규모나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니까 현대백화점도 NFT 지금 같이 발행하고 있고 나이키, 아디다스, 뭐 신세계 다 하고 있구나. 네, 우리 일상에 좀 와닿는 그런 단계가 오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근데 아직도 나는 이 NFT가 지금 성장한다는 거 모르겠어. 왜냐면은 규제가 심하잖아. 최근에 사실상 우리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좀 앞장서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이 기업들의 규제가 들어가는데 어찌 NFT가 성장을 하겠어?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왔냐? 바로 온풀법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총수 친종범위까지 축소 유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법을 아예 갈아엎겠다는 소리죠. 보시면 국민의힘 후보 20대 대통령 당선되면서 공정경제 정책도 변화가 생깁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건 갈아엎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를 공약하겠다. 이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최소 규제입니다. 규제를 최대한 하지 않겠다. 하긴 하는데 뭐다? 최소 규제죠.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최대의 자유를 보장해 가면서 최소의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불공정 회기 및 소비자 보호를 언급하고 있으나 자율성에 또 큰 방점을 찍은 게 사실이다라는 거죠.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기존 산업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를 단순 신설 또는 연장하는 접근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붙여간 관할권 다툼과 같은 불편한 논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 도입을 지향하고 일단 자율 규제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아니 이게 알아서 성장할 수도 있고 좋게 가는 건데 왜 그렇게 막아서냐. 무슨 옛날 사람들처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플랫폼과 2.5 규제를 담은 온풀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입법을 추진하려 했으나 방통위 및 플랫폼 기업의 반발로 추진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권한을 두고도 공정이냐 또 방통이냐 말이 많았는데 일단은 뭐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이 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부분에서 다 제끼고 역동성의 무게를 두고 온풀법을 원점에서 최소 규제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규제가 많이 들어갈 필요 없다. 뭐다? 최소 규제만 들어간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거죠.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합리적 조정도 대기업 규제 관련 공약으로 또 내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뭐 6촌, 인척 4촌으로 정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가족 형태 변화에 따라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재개 학계에서 계속 제기가 됐고요. 뭐 가족을 뭐 어떻게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온풀법입니다. 바로 온라인 플랫폼법이고요. 이 온라인 플랫폼법 자체가 이번에 최저 규제로 들어간다 한다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뭡니까? 바로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이버랑 카카오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최소 규제로 들어간다. 완전 규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해서 보시면 이 네이버가 전거래일 대비 8.5%, 카카오가 6.3% 가량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불공정 행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약속하는 등 필요시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풀법이 재검토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상품 노출 주요 순서, 기준, 입점업체의 권리 의무 관계 등의 중요한 항목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담았으나 이제 문제가 많았다 이거지. 너무 플랫폼을 규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를 보시면은 그렇게 흘러내리던 종목이 바닥에서 드디어 오늘 약 10 몇 프로냐, 10.6%까지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8.5%꽉 채워서 반등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에 날개를 달아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뭘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온풀법을 없애줌으로써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바로 이거죠. 네이버가 어디 소프트뱅크, 사나, 제트홀딩스와 함께 180개국의 NFT 장터를 개설을 합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일본 내 공동 자회사인 제트홀딩스의 NFT 장터를 개설하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이버마저도 이번에 온풀법이 해제되면서 뭘 한다? NFT 사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80개국에서 NFT 장터를 개설할 계획이며 핀테크 계열사인 페이페이의 가입자 수를 9천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의 겐타로 제트홀딩스 공동 최고 경영자는 웹 3.0이 전혀 다른 삶을 제공하는 세계로 이끌 가능성이 있으며 이 거대한 성장기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라쿠텐 그룹은 일본 내 첫 NFT 장터를 출범시켰으며 블록체인 게임 기업인 애니모카 브랜즈도 NFT 일본에서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NFT의 진출을 일본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제트홀딩스에서도 NFT 장터를 180개국에서 개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네이버도 소프트뱅크랑 같이 NFT 거래소를 만드는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카카오는 뭐합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NFT의 총력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대문 활짝 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 카카오에서 하는 거를 클립드롭스라고 합니다. 이 클립드롭스가 이제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NFT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클립이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갑이 이제 NFT도 넣어놓고 거기 안에다가 뭐 코인도 넣어놓고 하는 지갑입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카카오가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외부 플랫폼이 이더리움을 적극 수용, 폐쇄성을 버리고 생태계 육성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좁은 국내 시장에 갇혀선 경쟁력 키울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다?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카카오의 그라운드 X는 최근 올해 사업 계획을 정립, 글로벌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방침을 꺼냈습니다. 그게 바로 NFT고 NFT가 바로 클레이튼의 폐쇄성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클레이튼을 가지고 사고 팔았는데 우리 이제 이더리움도 쓰자. 이더리움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FT 거래소를 본다고 한다면은 오픈시라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거래소입니다. 이 오픈시에서는 뭐 클레이튼도 쓰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좀 많이 사고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60 이더리움, 100 이더리움 이럽니다. 그럼 100 이더리움이 얼마예요? 그럼 3억이고 60 이더리움이면은 거의 뭐 1억 5천, 뭐 1억 8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시장은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더라. 그래서 그라운드 X 관계자는 크리에이터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팬과 연결 커뮤니티를 열고 소수의 팬 기반으로도 창작 활동이 가능한 경제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지갑 아까 클립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안에서는 뭐 코인이나 여러분들 자산을 넣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NFT 플랫폼인 클립드롭스에서는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 안에서는 클레이 외에도 신용카드와 이더리움 결제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픈시 이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NFT 거래소입니다. 클립드로스의 작품을 오픈시에다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NFT의 리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픈 월렛 정책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NFT도 클립 또는 클립드롭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지갑마다 쓸 수 있는 코인이 달라요. 또 어떤 코인이냐에 따라서 뭐 메타마스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걸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을 지원을 하겠다. 이 클립 드롭스 클립에서는. 그래서 일단 지갑에서 이더리움을 받아들인 거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NFT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 처음에 나왔죠. 1년에 200배 성장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NFT의 거래액이 1년 전과 비교를 해서 무려 200배 가량 폭증을 했습니다. NFT 거래액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관심을 주고 단기간에 투자하고 있는 게 NFT고 현재 17조 원 규모고 3년 안에 94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아까 발표를 했고요. 뉴욕 증권 거래소도 NFT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NFT는 카카오 내부에서도 글로벌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뭐 웹툰 중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또 판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다 보니까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계속해서 NFT 투자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NFT의 총력전이구나. 이번에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투자가 지속되고 1년 만에 NFT 거래액이 약 얼마? 200배가 성장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말이 200배지 앞으로는 100배 이상 얼마나 성장할지 또는 그 이상 성장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성이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기대가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NFT는 당연히 어디 게임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기대감 커진 K게임 규제 족쇄 벗고 성장 날개가 달까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게임 안에도 당연히 NFT가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 규제도 곧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입니다. 보시면은 이 당선인이 게임 산업을 수출 효자로 내세우면서 차기 정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규제 철폐 이게 NFT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화 아이템 정보 투명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이 약 9조 6천억 규모인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하지만 더 증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NFT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돈 버는 P2E 메타노믹스 게임 업계가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이 구시대적인 것들을 버리고 이런 NFT 같은 메타버스 같은 P2E 같은 기술력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확률화 아이템 감시를 위한 이용자 위원회 도입도 같은 맥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NFT와 메타버스 등 게임과 접목 가능한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결국엔 게임에도 어디 NFT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 국가 지원 체계 마련, NFT 등 토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체계 개편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규제가 해소가 되면서 NFT에 따라 게임 성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결국 게임 업계에서도 NFT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태고,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기준도 없고 규제만 많았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카카오, 네이버가 집중하고 있던 NFT가 이제는 슬슬 좀 긍정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고, 그럼 그 NFT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NFT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디어유입니다. 디어유는 당연히 엔터 관련주고요. NFT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상장 이후에 고점 찍고 지속적인 하락세고, 이제 바닥에서 추세 전환할 때가 됐다. 왜? 정책적인 이슈 나왔죠? NFT 이슈 나왔으니까 디어유입니다. 관심 가지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NFT에 진출한 기업 중 하나죠.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번에 NFT에 진출을 하고 여러 가지 가수들이 컴백을 하는 기업 중 하나죠.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개인적으로 전 정고점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YG 엔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바로 NFT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바로 메타갤럭시아라는 거래소가 있는 기업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사실상 급등세가 한번 나와주고 나서 추세가 아직 돌아가지 않은 부분이다. 충분히 반등이 한번 나와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다날이죠. 이 NFT 관련주의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와주고 아직 한 번도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NFT 관련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 이제 당선인이 충분히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NFT에 대한 성장성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천천히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NFT 관련주들 흐름 좋은 거 알겠고 이슈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요, 나는 아까 3월 구독자 3만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그 보조지표 급등 잡는 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좀 매일 무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이렇게 뜨면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요.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독자 이벤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돼요. 추천주 누르시면은 여기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자료집 배포 있죠.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너무 감사하고요. 이벤트 자료 드립니다. 너무 용량이 커서 알집으로 올리니까 꼭 알집을 해제해서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은 자료 못 봐요. 알집 해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그냥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다운로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좀 이 오픈 카톡방을 무료 카톡방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지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무료 카톡방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메뉴 눌러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무료로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월 10일, 3월 8일 해서 추천주를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오늘자에서 드린 건 레고캠 바이오죠. 한 5-6%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그전 종목 보시면은 3월 8일 펄어비스 한 6-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이 나쁘지 않으니까 3월 11일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눌러보시면 오늘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 모든 것들 정리해 드리다. 오늘 KT 한대도 다 올라갔죠. 네, 이것만 봐도 오늘 뭐가 제일 크게 움직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 전부 다 정리해 드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다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보시면은 원전 관련주가 왜 움직였나 다 적어드립니다. 이슈부터 시작해서 또는 여러 가지 관련주들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 다 무료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4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밑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이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구독 누르시고 안에 들어가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